고정원 씨는 아내가 남긴 유서를 꺼내봅니다. 천주교 부부 모임인 애미에서 자신의 심정을 쓴 것입니다. 나는 죽기 싫다. 사랑하는 당신을 두고 먼저 죽는다는 것도 싫어. 그렇다고 안 죽을 수도 없는 일. 여보, 언젠가는 운명이다 하면 가야지. 우리 두 사람 중 먼저 가는 사람이 있고 내가 죽는 것을 생각하니 당신을 두고 어찌 갈까. 또 애지중지해온 아이들 다가와서 그리고 다 이것이 키워서 아내의 성장, 마지막 또 부탁이 성장. 되었습니다. 가정을 이루게 한 다음에 가야지. 여보, 당신과 나 우리가 애써 갖고 온 가정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힘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3대 독자인 아들, 이렇게 3명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구기동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한 유 씨는 85살 강모 할머니와 며느리 60살 이모 씨, 손자 35살 고모 씨 등 일가족 연쇄살인범 유영철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유영철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어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정말 무식한 말로 하면은 그냥 찢어 죽이고 싶은, 내 손으로 다 찢어 죽이고 싶은 그런 심정이죠. 그래. 걔가 진정 범인이라고 하면은 돌아가신 분들한테 모든 것이 밝혀졌고 나도 세상을 마감하려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 용서를 해주고 나는 세상을 마감하려고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용서를 해주고 나니까는 마음이 후련해져요. 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살아서 제2, 제3의 나 같은 사람들이 안 나오게끔 조그마한 일이라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뿐입니다. 고정원 씨는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유영철을 용서한 것입니다. 이 부부는 우리가 실시한 용서 프로젝트에 지원했었습니다. 사사건건 싸우기 때문에 서로 용서할 필요를 느낀 것이죠. 싸우더라도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싸우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다 사소한 거니까. 밥을 먹어야 다음날 일을 하죠. 가불은 그 전부터 받았었잖아. 가불은 그 전부터 받았었잖아. 그러면 네가 나한테 돈을 줬었니? 야, 내가 그때 뭐라 그랬어. 너 지금 카드값 나오는 게 얼만데 너 한동안 용돈 없다 생각하고 가게랑 집이랑 거리가 가까우니까 너가 걸어 다니겠다고 먼저 얘기했지. 근데 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네가 잊어버리고 신경 안 쓰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그리고 너는 그렇게 큰 잘못을 하고 그러나 미안한데 용서 프로젝트는 시작도 하지 못하고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나한테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나를 다 용서한다던가 아니면 네가 그만큼 크게 잘못을 했으니까 서로 상대방의 약점만 끄집어내면서 양보할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너는 그 시작을 따져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있는 내가 너한테 잘못했던 일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너랑 나랑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헤어지자고. 나는 그래서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혼하자고. 살지 말자고. 근데 왜 안 하는데? 애 때문에? 애를 네가 책임져야 된다고 그래서 애를 책임져야 되는데 그렇게 애 아빠가 돌 때까지 나가고 애가 이제 한 달도 안 돼서 나가냐? 현재 이들은 이혼한 상태입니다. 용서하기란 정말 힘든 걸까요?
누구나 마음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끊기 힘든 분노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일까요? 분노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망가뜨립니다. 야, 야, 네가 나한테 뭘 했는데? 사람의 성격에 따라 그 형태를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매사에 조급하고 작은 일에 화도 잘 내는 급한 성격을 타입 A라고 부릅니다. 그래, 그래서 그렇게 나와. 사람 뒤통수 맞는 게 얼마나 기분 나쁜 줄 알아? 어? 야, 화를 자주 내면 혈압이 상승하고 동맥벽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혈관벽이 손상되면 인터루킨 6가 분비되고 이는 간으로 가서 C 반응 세포를 분비시킵니다. C 반응 세포는 심장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입니다. 만성적으로 화를 내는 성격은 심장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내가 복수할 거야. 내가 너 복수. So there are a variety of biological pathways that can contribute to or actually account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anger and disease. The most recent research that's been done has found that people with high levels of anger are more likely to have something we call the metabolic syndrome. That is, high levels of glucose and insulin, or insulin resistance, and high levels of lipids, and actually a tendency to gain weight around the middle of the body. This is a pre-diabetic state and can lead to type 2 diabetes, which is a major potent risk factor for cardiovascular disease, coronary heart disease. 어? 아니, 집에 그게 애가 제- 몇이야? 제가 잘못한 애 게 있을 거 아니야? 애 없어? 결혼 안 했어? 내가 결혼.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속으로 참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타입 C 성격입니다. 타입 C도 타입 A와 같이 몸을 망가뜨립니다. 당신이 100% 잘못한 거니까 당신이 변절을 하든지. 어? 나 지금 뒷골 땡기거든. 만성적으로 화를 참으면 암세포를 죽이는 NK 세포의 활동이 억제됩니다. 그리고 화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맥벽이 손상되고 지방을 많이 분비하게 돼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집니다. 혈액 안에 혈소판을 더 많이 응고시켜서 동맥혈관을 막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 필요 없고, 어? 300만 원, 300만 원. 어? 하나 주면은 내가 합의하고 그냥 끝내줄 테니까, 어? 경찰 불고 그러면 하나도 없잖아. 어? There is a type C personality that's been described as relating to cancer. That personality profile is characterized by negative emotions, but that are kept bottled up inside. Anger kills. Anger kills if you keep it bottled up inside. Anger also kills if you let it out. If you let it out, you scream, you holler, you throw things. That is not any better than keeping it bottled up inside. 세월이 흐른다고 분노가 가라앉는 것은 아닙니다. 분노를 해결하는 것은 용서뿐입니다.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밤이 되면 주인이 바뀝니다. 안중보 씨는 야간에 출근해 경비 일을 합니다. 한 달에 60만 원이 그의 수입입니다. 사실 안 씨는 지금보다 윤택하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9년 전 가까운 사람에게 1억 5천만 원을 떼인 것입니다. 당시 1억 5천만 원이면 서울에서 45평 아파트를 살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돈 좀 빌릴까 해서요. 그래 돈이 통 안 굴러서
이 어음을 못 맞고 두 사람은 형제처럼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얼마나 1억 5천 정도. 안중보 씨는 자신의 암 치료와 딸의 혼사를 위해 쓰려고 했던 돈을 빌려줬습니다. 뭐 이제 남은 거라곤 뭐 이 가게 하나뿐인데 이 딸 자식 사서 시집 보내야 되고. 자, 면목 그리고 없습니다, 장로님. 돈을 빌려간 제가 이준형 씨는 말씀드려서 걱정 이후 마십시오. 소식을 끊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비가 와야죠. 자식 좀 갖고 이렇게 할 때.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부도를 낸 이준형 씨는 돈을 갚을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저기 잠 못 이루고 이렇게 괴로워하고 그랬던 점이요. 꿈에서 이제 시달리고 악몽을 꾸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랬을 때. 그런 게 그죠. 기간이 많았어요. 아 종종 있었죠. 그때는 자꾸 놀래서 깨고 막 이랬었죠. 하지만 안중보 씨는 돈을 갚지 못하는 이준형 씨를 용서했습니다. 보면 문제가 가까운 사람들하고 얽혀져 있어요. 형제 간, 부모 자식 간, 친척 간 이렇게 해가지고 가까운 사람. 그렇지 않으면 그런 관계가 또 이루어지질 않았을 거고. 그런데 그런 관계에서 그렇게 원수 맺고 사는 걸 보면은 역시 풀 사람이 먼저 풀어야 풀린다. 풀 사람이 먼저 풀어야. 안 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자기한테 손해. 자기한테 손해. 저희는 뭐 요즘 가벼워요, 마음이. 사는 게 가벼워요. 뭐 그렇게 먹고 싶은 것도 없고요. 또 뭐 내가 무슨 옷을 좀 입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없어요. 저는 그냥 있는 대로 항상 입고 먹고 자고 거기서 그저 만족하고 풍족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아픈 데도 없는 것 같아요. 행복이라는 건 마음에 달린 거예요. 마음 먹게 달린 거지. 행복이 따로 없어요. 아내가 오늘따라 유난스레 바지런을 떱니다. 안중보 씨의 얼굴도 조금 상기돼 보이는데요. 누구세요?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어서 오시오. 몇 년 만이요? 10년 만이요? 9년 됐네요. 이준형 씨가 돈을 빌려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집에 찾아온 것입니다. 친구만 사진을 했는 게 9년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은혜야. 네. 이리 와. 여기 집사님한테 인사드려야지. 너 잘 있느냐고 묻는데. 인사 드리려고 했어요. 여기 와. 이리 와. 해가지고. 그래. 쓰러질 듯 하면서 수건이 어때? 쓰러지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다 우리 장로님 기도 덕분에 아무튼 쓰러지진 않고 아무튼 하고. 몸둘 바를 몰라 하는 이준형 씨. 용서를 받은 이준형 씨는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감자가 유난히 따뜻해 보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가 웃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용서의 힘입니다. 이제 다 잊어버리고 좀 재기하는 걸 내가 조금 보고 살다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야. 같이 먹어야 일이 되지. 용서는 과연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용서 프로젝트를 10년 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용서를 잘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nd the minute to minute is what I'm going to talk about. If you give a 2-year-old the word no, they throw a hissy fit, right? No, I'm not going to liste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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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But they get over it. You give a 30-year-old the word no, they can throw a hissy fit for 19 years. We are always throwing hissy fits at life when it doesn't give us what we want. We are always and only forgiving no. That's what forgiveness is. The question is, can you control your body and your mind at that point of no? That's what relaxation and meditation are for. 10 seconds of quiet, or 5 seconds of quiet, or 5 seconds of love, or 5 seconds of goodness will calm your body enough so you can handle no. And that's what it takes. One more practice, and I'm going to give you, just let me give you one more. Everybody, and this is central to this forgiveness methodology. Everybody close your eyes one more time. And I want you to inhale 일단 화가 and 나면 exhale. 여러 차례에 걸쳐 심호흡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And inhale and exhale. And then with the next inhalation, see if you can think of someone who did a kindness for you. And breathe in thank you. And then one more time, breathe in thank you for some kindness shown to you. And then inhale one more time and just give thanks for your breath, for being alive. And exhale, and then one more time, inhale, and just say thank you. This mystery of life is so precious and so remarkable and such a gift. Thank you. The central goal of the Forgiveness Project was to prove, as you saw in the class, that you could teach forgiveness like you could teach riding a bicycle. And we did the research to show that when people learned forgiveness, they would be physically healthier, emotionally happier, and more comfortable in their life. And it's all true. You know, if I'm asked the things that I've learned from almost 10 years of teaching forgiveness, 자, 여러분도 한번 there's 따라해 three that come 보시겠습니까? to my mind. And the first is that 제가 very 지난 little 10년간 that people 용서에 do 대해서 to a 가르치면서 person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most 세 of the 가지가 떠오릅니다. kindness is 'cause people don't think about who it's 첫째, gonna hurt, 사람들이 not that they're 당신을 trying to hurt. 감정적으로 대하는 경우는 별로 And we 없다는 have 것입니다. helped so many people by just reminding them that people may do things out of selfishness. 상처를 줄 수 They may 있다는 do things 것을 out of 모르고 hurry. 그렇게 하는 They 것입니다. may do things out of the fact that they're not thinking, but they rarely do anything because they want to 이기심이나 hurt somebody else. 생각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이죠. Remember that even with most unkindnesses, you would find that that gives you better perspective.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일부러 상처 주기 위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The second 없습니다. thing I've learned is that when you get upset about 두 things that 번째는 have hurt you, 상처를 받아서 화가 나면 숨을 몇 번 깊게 쉬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숨을 깊게 쉬면 이완이 됩니다. 숨을 두세 번 깊게 쉬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여기에 따뜻함을 느낄 것입니다. 다음번에 화가 날 때마다 이런 것을 대여섯 번 정도 계속 연습한다면 몸이 이완되고 괴로움이 가실 것입니다. So that you won't feel as trapped and helpless by what happened to you. And the third thing that I've learned is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 그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고요.
당신에게는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좀 더 관대해지고 인내하고 용서하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부정적인 말로 나쁜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 우리는 자신의 언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힘입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살인 같은 강력 사건을 저지른 정신 이상자들을 수용하는 보호 감호소입니다. 이곳에서 용서 프로그램이 실시된다면 과연 이들이 어떻게 변할까요? And one day something that got him angry, the next day it wouldn't make him angry, or vice versa. So it was an environment of terror. As a child, I didn't know which way to turn. No matter what I did was going to be wrong, so I just shut down emotionally. And there came a day where my father was beating me, and I got a gun and shot him and his girlfriend and their 3 kids. And that's why I'm in the hospital. 브루스는 15세 아버지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아버지와 계모 그리고 그녀의 3딸까지 5명을 총으로 살해한 것입니다. 재판관은 어린아이 살해를 정신 이상에 의한 것이라고 판결, 이곳 감호소에 수용했습니다. 15년 전 일입니다. I will be able to be free of, but that they don't need to be aware of. And 여기에서 심리학자들과 함께 20주에 걸쳐 용서 프로그램이 실시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The consideration of the forgiveness lessens the emotional intensity that I have, the anger, the worthlessness. If I don't do well at something and I'm angry with myself, maybe I should forgive myself for that. Or angry at my father that if he hadn't done this to me, I wouldn't, whatever. I don't blame him for what I did to him, but there was a lot of things, ways my life would have been different if he hadn't abused me. And when those limitations or changes in my life, when I get angry about them, now one of the things I still do is I think, well, maybe it's time to forgive him for that. No matter how small. Yeah, he's very tiny. 초등학교 1학년 용서 과목 수업 시간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용서라는 직접적인 말보다는 친절, 관용, 양보 같은 용서의 기초 개념들이 주로 설명됩니다. Because what did it say? What did it keep repeating in the story? A person's a person. No matter how small. Right. What I have some homework for you guys to do this week. 숙제 싫어하는 것은 우리하고 똑같네요. Here's your homework. What I need you to do is I need you to watch. Watch people. Maybe even watch a little TV. Not a lot. And watch for times when people are being kind. Okay? That's your homework. It's not too hard. And then next week, when we get together to talk, I want you to tell me about some of those things that you saw. Definitely, I've seen the difference in these kids, in the way they respond to each other. What I'm anxious to see is the years ahead, you know, to really see how this is going to impact them as they, you know, become teenagers and into adulthood. So I think we're planting seeds is what we're doing now. So. 용서의 모험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초등학교 저학년 용서 과목 교과 과정입니다.
용서의 개념과 무엇이 용서이고 무엇이 용서가 아닌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행동 지침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용서 과목에 주로 이용하는 닥터 수스의 그림책입니다. 화가 났을 때 대처하는 법과 아무리 자꾸 보잘것없는 것도 가치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 곳곳에 들어 있습니다. So a very important concept that we teach them already in first grade is that a person is a person even when they don't behave very well and even when they do unkind things. They are still a person. That's a very important concept to the curriculum. 우리는 용서 전문가 박종효 박사와 함께 국내에서 용서의 효과를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두 명의 지원자를 받았습니다. 강상여 씨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입니다. 색깔 있는 거 없어? 그거야? 연필이 편한데 뭐 하늘이는 집 나간 부모님을 원망하며 청소년 쉼터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뭘? 이들 두 명에 대한 박종효 박사의 용서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그러다 맞다가 그냥 내가 그냥 조용하고 싶으면 내가 그냥 그러고 맞다가 자면 되는 거고, 조금 거기에서 왜 때리냐고 소리 지르고 하면 밤새도록이라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잔인하게 막 속옷도 옷을 다 홀랑 벗겨놔요. 옷을 다 벗겨놓고 팬티 같은 것도 다 가위로 자르고. 폭력에 시달리던 자신을 회상하는 강 씨는 분노에 치를 떱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이혼 재판의 증거로 제시된 사진입니다. 애한테 딱 멱살을 쥐고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혼날래 그러니까 엄마 때린 것도 모자라서 저까지 때리려고요 그랬더니 그래, 집안에서 피해자는 강 씨뿐만이 그럼 경찰서 아닙니다. 가시게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때려보세요 그래. 얘가 여기가 피가 여기 터져가지고 막 피가 막 얼굴로 막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고통 속에서도 또 참고 또 참았는데 제 머리 터지고 나서 그날로 그냥 짐부 애들 옷하고 그때가 겨울이었으니까 겨울 옷들만 그냥 갖고 나왔어요. 현재 강 씨와 아이들은 남편과 별거 중입니다. 남편 생각만 해도 몸이 떨릴 정도입니다. 상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도 못하죠. 완전히 뭐 짐승.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10주간 용서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뭐 남편분이 하신 거 아니라 본인이 느끼실 때 남편 떠올리시면은 막 화나고 뭐. 예, 화나고 인간도 아니다. 제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이니까 저렇게 하지 어떻게 남한테도. 지금 남편한테 편지 같은 거 써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예. 지금 제가 준비한 편지지에 한 5분에서 10분 한번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남편분 보실 때 막 불쌍해 보이거나 어떨 때는 불쌍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가족의 사랑을 못 받고 어디에 그런 따뜻한 안식처가 없으니까. 10주 후 강상여 씨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잘 지내셨어요? 그리고 오늘 좀 밝으시네요. 이제 많이 좀 편안해졌어요. 이혼한다 하더라도 그냥 더 이상 나쁜 그런 아빠의 모습으로 남지 않고 점점 좋아지는 아빠의 모습으로 진짜 바람을 통해서 듣던지 아니면은 뭐 진짜 뭐 빗소리를 통해서 듣던지 아빠의 소식을 듣게 되면은 아이들이 그냥 아빠의 더 나쁜 아빠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고 점점 좋아지는 아빠의 모습으로 아빠 뭐 안녕하세요. 뭐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런 강 씨는 남편의 폭력과 아이들 아빠로서의 자리를 구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식을 듣고 나중에 만났을 때라도 그런 아빠의 모습으로 부자지간에 상봉을 했으면 그런 바람이에요. 그냥 아이들을 위해서. 이왕이면 좋은 쪽으로 자꾸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많이 바뀌셨네요. 네.
그렇게 해봤댔자 나한테 또 어차피 일은 다 벌어진 거고 더 이상 손해볼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막 속 끓인다고 해서 나한테 득될 것도 없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그냥 생각을 조금씩 한꺼번에는 아니더라도 많이 바꿔줬어요. 용서 프로그램이 어떤 관계를 회복하는 것 자체는 돕지 못할지라도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피해받았던 어떤 부분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손상받았던 자신감, 자존감 뭐 이런 부분들을 회복시키는 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힘든 게 아니라 그냥 결국 남편은 폭력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의의 실현은 용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강 씨는 인간으로서의 남편을 용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지 생각하면 화나요? 열받죠. 그냥 앞에 놓고 막 패버리고 싶다니까요. 아버지를? 능력 안 되면 까질르질 말든가. 어머니는? 엄마는 이제 통장 들고 맨날 집 나갔다 들어왔다 집 나갔다 들어왔다 반복하고 이제 나갔죠 뭐. 아빠보다 더 일찍 나갔어요. 우리는 하늘이에게 엄마 아빠의 얼굴을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되게 궁금한데? 반이요? 이만큼 그리면 됐지 뭘 또 그려요. 그래도 사람 눈도 두 개고, 그치? 근데 얼굴이 반쪽 같아, 그치? 반만 그릴까 그랬어. 반 그리고 싶은 이유 같은 거 혹시 설명해 줄 수 있니? 그냥 전부 다 그려줄 가치가 없어요. 이건 말라 비틀어져 죽는 나무. 그리고 얘는 그냥 달. 벌판. 그리고 밤이에요. 반쪽밖에 남지 않은 엄마 아빠의 얼굴은 깜깜하고 추운 벌판 위에서 떨고 있습니다. 뭐가 있었냐 이제. 또 떨어지려고. 하늘이와 박정효 박사가 8주간의 용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못하고 이제 약을 한번 구해보려고 이제 수면제 같은 거 계속 계획을. 그러니까 하늘이가 그렇게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잘 살아있는 건 하늘이 명이 긴 거야. 그러니까 하늘이가 죽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런가 봐요. 하늘이 혹시 엄마나 아빠가 불쌍해 보인 적은 있니? 아니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하나도 안 불쌍해? 그냥 욕만 먹을 사람들.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어디서 죽든지 말든지. 크게 되면 지금보다 더 생각이 깊어지겠고 남을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냥. 하늘이 선생님 오늘 얘기하면서 어땠니? 답답했니? 아니요. 답답하진 않았어? 근데 어떻게 좀 하면서 뭔가 새롭게 생각되거나 뭐 이런. 4주가 지나자 하늘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부분이 제일 그랬어? 이해하는 거요.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런 생각은 안 해봤니, 하늘이가? 결코 해보지 않았어요. 처음 해보는 생각이야? 네. 그래서 밤에 좀 생각을 해봤지요. 정말 엄마랑 아빠가 불쌍한 존재인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봐도 제가 어려울 때 부모 자식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요, 버리고 나면 저라도 보고 싶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도요, 그래도 미워요. 그냥 이렇게 얘기 처음에 할 때 엄마랑은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좀 그걸 좀 그게 진짜 없었나 하고. 근데 발견한 게 있어? 그냥요. 이렇게 솔직히 꿈인지는 몰라요. 잠은 하나가 있는데 그냥 엄마의 커다란 배, 그 이렇게 살 그냥 거기에 얼굴을 묻고 있는. 그게 꿈인지 현실인지 생각은 안 나는데 아 맞아 엄마 큰 배에 이렇게 얼굴 묻고 그때 느낌은 어땠니?
그냥 그러니까 그때 내가 되어서요, 아니면은 생각하는 내가 되어서요?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내 기분이 어땠고 그때 나는 어땠지. 포근해 보였어요. 하늘이의 마음속엔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모습을 문득문득 떠오르는구나. 근데 그게 실제인지 꿈인지 잘 몰라요. 내가 한 몇 살쯤 됐을 때였을까? 얼마 안 된 것 같아. 그래. 한 대여섯 살, 뭐 엄마 가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하늘이를 보면 어떠니? 지금의 하늘이를 이제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뭐 이런. 그거 처음 생각해서는 어이가 없었어요. 좀 당황스러웠구나. 나중에 되면 뭐, 또 생각났네. 비슷한 생각이 계속 반복해서 나는구나. 용서를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하늘이가 자신을 버린 부모님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죠. 박정혜호 박사는 과거에 한 소년원에서도 용서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용서는 분노의 대상을 드러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괜히 새엄마 때문에 엄마 아빠 이혼하셔가지고 제가 자꾸 나쁜 길로 빠지는 것 같아요. 그 후로? 아빠가요, 걔 엄마랑 싸우시다가 술을 드시고 죽으셨어요. 엄마를 때리셨는데요. 너무 심하게 때리셔갖고요. 엄마 입술에서요 피가 나갔고요. 그거 보면서요, 제가 엄마 앞에 나가서 맞고서서 왜 때리냐고 막 그랬어요. 아빠가요, 참견하지 말라면서 저 미치고선 계속 엄마를 때렸는데요. 그때 막 아빠 보면서요, 나중에 꼭 커서 아빠한테 엄마 때린 것처럼 진짜 많이 아빠 때릴 거라고. 용서를 연구하는 워딩턴 교수는 상대방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는 것이 용서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했을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는 것이죠. 크리스는 폭력을 휘둘렀던 아버지를 용서하려고 합니다. Yeah, I don't know what else I would say to him. It really pisses me off. Fathers aren't supposed to do that to their children. You know, son, I'm a piece of shit. I was drunk. That's my excuse for everything. I was drunk. And I told you to move along. And I lost control. I'm sorry that I hurt you. Respond back to that. Yeah, you are worthless. And you were drunk. You're always drunk. And that's always your excuse for everything. I love you, son. I'm sorry if I hurt you. 사실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Thanks, Chris. It's a very courageous thing. I haven't talked about that in a while. It's, it's hard. Oliver at first.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한 조엘은 당시를 회상합니다. Happened because you were my friend, and I couldn't really believe what happened when the thought occurred to me that you might have raped me, because I didn't think that you would do something like that. You were coming on to me. I wouldn't do those things to you. I wouldn't touch you if you didn't want to be touched.
You started touching me first. Experiencing forgiveness is all about replacing negative emotions eventually with positive emotions toward the person, or at least empathy and understanding. 가족이 살해당한 고정원 씨는 유영철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용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죠. 저는 진정 그 유영철이가 우리 부모를 처자를 죽였다 하더라도 나는 걔를 용서해주고 있어요. 그 아이는 시대에 잘못 태어나가지고 가정교육이나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나쁜 아이가 됐고 나쁜 사람이 됐지. 본디 보니까는 참 머리가 명석하고 예능 솜씨도 있고 그런 아이인 것 같아요. 저는 나하고 같이 피해를 본 사람들이 너무 많지만은 그분들이 나를 저는 뭐 정신병자가 아닌가, 왜 용서를 해주는가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저는 그 한 사람의 목숨을 하나님이 아닌 종교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인간이 인위적으로다가 그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용서는 자신을 위한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에게 동정과 사랑을 주면서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조성의 수녀는 고정원 씨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습니다. 우리 여자들 메이크업 뭐 화장한다고 그러죠, 그죠? 이쁘려고 자꾸 분칠하고 가꾸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영혼도 나의 정신 세계도 계속 오늘도 내일도 계속 방심해서 안 되는, 나는 나를 질적으로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신앙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갖고 나가야 해요. 그것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람으로 태어난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정원 씨가 특별한 것일까요? 우리 모두는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1995년 오클라호마 시티의 연방정부 청사가 대규모 폭발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168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사망하고 1000명 가까이 부상을 입은 대형 참사였습니다. 유족들의 분노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던 버드의 딸 줄리도 희생자 중 한 명입니다. 4년의 긴 방황 끝에 버드는 살인자를 용서합니다. What I learned from that is that it was myself that was released. It did nothing for Tim McVeigh. It was all about for me. And I was able to feel more at peace when I was able to finally forgive. 버드는 폭파범 티모시가 독극물에 의해 사형되는 장면을 폐쇄회로 TV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We took him from that cage that Monday morning to kill him. Didn't bring me any peace or any feel good. I'm on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Oklahoma City National Memorial, and I know most of the family members. And I know about half of them were looking for some type of relief that Monday morning. They simply did not find it. 4 months after McVeigh's death, I had one lady that walked up to me, and her daughter was also killed in the bombing. And she said to me, she said, "Bud, you know, I have to admit, it didn't do for me what I thought it would." And that's the most common thing that people will say.
Killing Tim McVeigh had nothing to do with my healing. 버드 웰치는 사형제도에 반대합니다. 국가가 사람을 죽일 권리는 없다는 것이죠. 무기징역으로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만으로도 사회는 안전하다는 입장입니다. 바로 용서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김효겸 씨는 누구에게 쉽게 말하기 어려운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는 진압군으로 현지에 투입된 공수부대원이었습니다. 그 이후 김 씨는 어려운 생활을 해왔습니다. 한때 이민도 생각해봤지만 일이 쉽게 풀리질 않았습니다. (1980년) 광주는 민주화를 위한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향한 몸부림이기도 했습니다. 13명의 민간인을 태운 버스가 광주를 벗어나 화순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홍금숙과 대학생이던 최수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버스는 광주를 멀리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살려달라는 소리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집중 사격이 이루어졌습니다. 살아있으면 겁내지 말고 일어나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홍금숙은 팔에 총상을 입었고 최수길과 양민석은 중상을 입은 상태로 북은 임시 막사로 끌려옵니다. 군수품을 정리하던 김효겸 하사는 이들이 끌려온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이 다쳤어? 그러나 김 하사는 자신의 사촌인 최수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상으로 얼굴이 심하게 부었고 피로 얼룩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남 광주시 광천동 최수길. 김 하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광주에서 같이 살던 같은 나이의 사촌을 이런 자리에서 만나려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참인 그로서는 사촌을 살리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이 사촌 수계 씨는 인근 골짜기로 끌려가 학살을 당합니다. 이후 사촌의 시신은 그곳에 암매장된 채
20년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역사의 운명은 이들 사촌간을 이승과 저승으로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25년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과거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던 김효겸 하사가 저승에 간 사촌에게 이제서야 용서를 구합니다. 숙이라, 나 왔다. 나 알아보겠니? 물론 알겠지. 나도 여지껏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너를 그날 보고 난 이후로 나도 그냥 세월만 보내면서 사는 것 같구나.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여기까지 오기가 25년이나 세월이 지났구나.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가운데 시간만 흐르는 것 같아서 그냥 나 혼자 내 가슴 속에 묻어두고 지내려고 그랬는데 이제 오게 돼서 뭐라고 말할 수 없이 미안하구나. 어릴 적 옛날을 생각하면서 소주 한 잔 올린다. 늦게나마 받아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용서를 해줘야 할 사촌 수길 씨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 심하게 부상당한 모습을 보고 그걸 어떻게 조치를 할 수도 없었고 그런 게 늘 떠나지 않고 있었죠, 기억에. 그래서 얘기를 할 데도 없고 그래서 여삼촌에게도 찾아갈 엄두도 나지 않아서 여지껏 못 찾아뵙고 25년 만에 찾아가는 외삼촌 댁. 외삼촌 가족은 큰아들 수길 씨의 시신을 찾아 20년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여기서 계십니까? 김효겸 씨가 당시 사정을 일찍 얘기만 했었어도 이런 고통을 겪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외숙 계셔요? 나 누구라? 저 오랜만에 왔는데 알아보시겠어요, 외숙명?
어렵게 찾아왔건만 외삼촌은 고령의 중병을 앓고 있고 외숙모는 치매로 옛일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김효겸 씨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촌 동생 수광 씨가 급히 아버지 댁으로 왔습니다. 나 알아보겠어? 응? 한 방에서 잠도 자고 밥도 같이 먹고 그랬는데 나보다 어떻게 보면 더 그런 가까이서 그런 것을 이렇게 겪었다는 게 항상 나보다 더 아픔이 컸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그랬으면 형님이 그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그런 저기가 있다면 그런 건 어차피 이렇게 세월도 많이 흘렸고 그랬으니까 뭐 그런 거 이제 좀 털고 마음 편하게 아니 털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모든 걸 그렇게 사죄를 해야 될 사람은 나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뭐 어차피 뭐 형님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만남도 아닌데 그 자리에 세월은 있었을 때는 외삼촌의 아픈 기억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사후에 이렇게 많이 되고 그랬지만 적극적으로 저기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 벌써 이제 형님도 40대 후반이네요. 원래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어? 아무 남는 것도 없이 때만 못 치고 있는데 세월만 가고 그러는 게 오히려 이 진짜 신묘를 기울여 살아볼수록 별거 아니다는 게 느껴지더만 이 인생이라는 게. 과연 김효겸 씨만이 용서를 받아야 할 죄인일까요?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도 그리고 용서를 해야 할 사람도 같은 하늘 아래서 살아갑니다. 서로를 잊지 않으면서 말이죠. 용서는 잊는 것과는 다릅니다. 기억은 하면서 마음을 놓아버리는 것, 그것이 용서입니다. 용서도 때가 있는 법입니다. 우리는 마음먹기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이소녀와 장미란 선수 기억하시죠? 마음을 편히 하고 용서하면 새로운 세상이 보입니다. 우리들의 파랑새는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참으로 행복하시려면 다른 사람을 이해해 줘야 되고 이해해 주면은 자연스럽게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가장 핵심이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신뢰하라. 의심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요 몇 가지만 실천하시면 이 세상을 그래도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사실 수 있고 또 행복하면 건강도 좋아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사세요.